초고는 몇 번 정도 퇴고하고 투고를 하면 될까요? 저는 하다 보면 퇴고의 늪에 빠져 힘들어서요. 그리고 작가님도 초고 쓰실 때 비문이나 맞춤법, 띄어쓰기 등등 많이 틀리시나요? 저는 다시 쓴 제 글을 보는 게 조금 많이 힘듭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공감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저도 아직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100% 해결 방법은 못 알려드리겠지만 이게 애초에 모든 작가님들이 다 갖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한 50% 정도는 홀가분해지는 방법? 그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넘기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넘겨라. 무조건 써라.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봤자 매번 쓰기 전에는 이번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이래놓고 막상 작업에 들어가면 우리는 항상 실수를 반복하죠. 약간 스스로 늪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계속 그 안에서 허우적대면서 답답해하다가 어찌어찌 지나면 다음번에는 꼭 이렇게 다시 다짐을 하고 막상 또 눈앞에 닥치면 같은 일을 반복을 하고 이게 보통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 그냥 넘기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고쳐봐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분명히 이번엔 절대 퇴고의 늪에 빠지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을 해도 새로운 작품을 쓰면 또 퇴고의 늪에 빠질 거란 말이죠. 이거를 아주 하지 않기,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정해버리면 억지로 쓰면서도 이미 지나쳐온 앞부분이 너무 신경이 쓰여요. 아, 역시 그거 고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걸 안 고쳐서 지금 이렇게 뒤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요.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고 이렇게 약간 제한을 두는 거예요. 퇴고는 3번까지. 막 이런 식으로요. 그거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퇴고는 3번 한다. 이렇게 규칙을 정했을 때 이게 초고랑 퇴고 1 버전, 퇴고 2 버전 이렇게 3개를 일단 써보세요. 네, 본인이 마음이 차는 대로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손에서 놓고 있다가 이 3버전을 한꺼번에 다시 읽어보세요. 약간 일종의 묵혔다가 다시 보는 거죠. 제 경우에도 이걸 했었는데요. 만약 이 3개를 다시 봤는데 이 3개가 한 70%에서 80%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70% 80%가 비슷하다는 게 어느 수준이냐면 전반적인 스토리나 아니면 뼈대는 같은데 중간중간 어떤 문장 혹은 대사만 변화가 있고 전반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라고 하면 굳이 고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효율적으로 떨어지고 약간 시간 낭비인 거니까요. 네, 제가 이걸 그래서 해봤어요. 기록도 해놨었는데 읽어보니까 제 경우에는 한 75%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같은 거 아님? 이라고 써놨던 기억이 있는데 이걸 깨달은 이후부터는 이제 퇴고를 할 때 일전에 영상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쭉 읽으면서 하는 거 있죠. 중간중간 문장만 고쳐주는 거. 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이건 제 경우고요. 이게 질문을 주신 분이 어떤 스타일인지는 저는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만약 이거를 한번 해보시고 저처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라고 하시면 그냥 적당히 그냥 타협을 봐서 하시는 게 효율적으로 더 좋을 것 같아요. 고쳐도 별 차이가 없는데 계속 고치면 시간 낭비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해보고 이걸 직접 본인 눈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나을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본인이 한번 해보고 그거를 느끼는 게 더 약간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우 제가 여러 번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쓰면서 지금은 별로여도 막 한 달 뒤 그 정도 읽으면 다시 괜찮게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텀을 두고 다시 한번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이 경우는 초고랑 퇴고가 거의 비슷한 경우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초고랑 1고랑 2고가 정말 많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즉 퇴고를 하면 할수록 눈에 띄게 나아지는 타입을 말하는 거예요. 거의 천지개벽 수준으로. 네, 이런 타입 분들도 계세요. 초고랑 3고랑 완전 글이 다른 타입이. 안타깝지만 이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실 원래 글은 고치면 고칠수록 나아지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 질문자분께서 그런 스타일이시라면 그거는 그냥 본인의 글쓰기 스타일이신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실제로 퇴고가 굉장히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웹소설은 아니어도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도 그렇고요. 퇴고를 하면 거의 다른 소설이 되는 느낌이라고 책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네, 그냥 본인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그 잘못된 게 절대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퇴고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글쓰기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만 앞에서 말한 별반 차이가 없는데 계속 고치고 싶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멈추는 게 이득이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일단 본인이 어떤 타입인지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분하는 방법은 원래 하시던 대로 초고하고 퇴고, 또 다른 퇴고 이렇게 한 3단계 정도를 퇴고를 해보시고 평소 하시는 대로 결국 한 일주일 정도 그걸 묵혀두신 다음에 그 3개를 한꺼번에 다시 읽어보세요. 읽었을 때 별다른 차이가 없다. 스토리 전반적인 부분에는 차이가 없고 굳이 차이점을 들자면 특정 문장 혹은 문장의 이 부분을 생략한다거나 살짝살짝 바뀌는 정도다. 라고 하면 굳이 많이 퇴고를 하실 필요는 없는 타입이신 거예요. 이게 가장 성가신 타입이 예를 들어 뭐 소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도입 부분은 초고가 낮고 여기서 말한 남주의 대사는 퇴고 1 버전이 낮고 여기서 한 여주의 선택은 퇴고 3 버전이 낮고 막 이렇게 조각조각 다르다. 그러면은 굳이 퇴고를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날 글 쓰는 기분에 따라 혹은 컨디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걸 가능성이 커요. 본인의 문체나 실력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반면 엄청나게 발전한 게 보인다. 완전 다른 소설 같다. 이러면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본인이 퇴고를 거듭해야 작업물의 완성도가 올라가는 타입이라서요. 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 지금은 이 스타일을 유지를 하되 이걸 최대한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수련법 혹은 방법을 찾아본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고를 쓰실 때 비문이나 맞춤법 띄어쓰기 많이 틀리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는 크게 신경을 써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기본적인 한컴을 쓰거든요. 한컴을 쓰면 되게 웬만한 띄어쓰기는 자동으로 고쳐지거나 그러거든요. 맞춤법은 오류가 날 때가 있지만요. 근데 이거는 투고를 하기 전에 그 맞춤법 검사기 있죠? 투고를 하기 전에 이 맞춤법 검사기를 돌리면 되는 일이라서요. 이것도 한컴에 2018 버전인가 이후부터는 기본 기능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게 F8번을 누르면은 맞춤법 검사기가 떠요. 작업을 다 하시고 투고를 하기 전에 이거 F8 버튼을 눌러서 맞춤법 검사기를 한번 싹 돌린 다음에 보내보세요. 작업을 하실 때는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저는 그래서 작업할 때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쓰고 있어요. 실제로 그냥 거의 날림 상태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이게 귀찮으시면 챗 GPT 있죠. 거기에 한번 넣어보세요. 단 GPT도 무조건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명확하게 맞춤법이랑 띄어쓰기만 수정하고 나머지 전부는 그냥 내버려둬 라고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도 사실 그 친구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저는 이 맞춤법 검사기를 돌리면서 일일이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해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경우에는 사실 출판사에서 플랫폼에 투고를 하거나 연재를 올릴 때 다시 교정을 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출판사에 투고를 넣는 경우 오타나 띄어쓰기 이런 게 고쳐져 있지 않은 완전한 날것의 상태로 보내는 건 좀 그러니까요. 대학 입시 자소서나 이력서를 쓸 때 다들 한 번쯤은 확인을 하고 넣잖아요. 네, 그거랑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쯤 예의상 돌려서 넣어보자.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쓴 글을 보는 게 조금 많이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다른 소설도 읽는 거를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 타입이라면 본인 글도 읽기 힘든 게 어느 정도 맞기는 해요. 네, 제가 그렇거든요. 이것도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퇴고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는 글을 읽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쓰는 것만 좋아하지. 그래서 다른 웹소설도 잘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글을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내 글만 읽기 힘든 건지 이거를 먼저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전자, 그러니까 원래부터 글 자체를 읽는 걸 별로 싫어하시는 분이시라면 아 그냥 늘상 있는 일이구나. 별로 놀랍지도 않네.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기시면 되는 거죠. 마음 편하게. 다만 다른 글은 정말 재밌게 읽는데 내가 쓴 글은 못 읽겠다. 그럴 때는 첫 번째로 이게 작가들의 고질병 중 하나인데 내글 구려병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걸리셨거나 아니면은 그 글에 수정할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일단 내글 구려병은 저도 이거 그냥 누가 지은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보통 쓰고 바로 읽을 때 나오는 건데 한 일주일 후에 읽으면 또 괜찮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쓰신 다음에 약간의 텀을 둔 후 일단 다시 읽어보세요. 그때는 엄청 별로였는데 나쁘진 않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 내글 구려병이신 거예요. 이것도 그냥 보나마나 또 그거겠지 뭐. 나중에 읽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 두 번째라면은 제 경우에는 아예 없거나 다시 쓸 것 같아요.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참고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퇴고를 반복하는 경우가 보통 앞쪽에 있어요. 첫 화나 초반. 네, 그때 많이 그러는데 뒤에서는 퇴고를 안 하는데 제가 앞부분은 좀 퇴고를 많이 하는 성격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이상하게 계속 늪에 빠진 느낌이 들고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기 처음에 썼던 이야기 있죠. 이거랑 완전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저도 퇴고의 늪에 빠졌을 때 계속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거든요. 퇴고는 정말 좋고 작가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기는 한데 종종 너무 계속 같은 걸 돌리고 돌리면은 결국엔 나중에 뭐가 뭔지 모르게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딱 한 번만 퇴고를 하고 그걸 아예 부숴서 재창조를 하거나 제3의 버전을 만드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초반에 그걸 쓰다가 시작부터 막힐 경우 있죠. 네, 그때만 해본다는 거예요. 일단 초고 써보고 퇴고를 써봤는데 그럼에도 뭔가 이게 딱 와닿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걸 과감하게 버리고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완전 새로운 도입부를 생각을 해서 그걸로 쓴다. 네, 이건 제 개인적인 방법이에요. 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 정도일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네,